분에게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인사와 소개해 주시고 앉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오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정원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앉으실까요? 네. 네, 두 분 저희 지금 전주영화제에 있으니까 영화제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내려오셨나요? 저희 내려온 지 지금 한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같이 오셨어요? 네, 저희 같이 왔습니다. 30일에. 제가 알기로 개막식도 참여하시고 레드카펫도 밟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소감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카펫을 처음 밟아봤거든요. 그래서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우민이 형이랑 같이 걷다 보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위안이 대단입니다. 네. 저도 영화제 참석이 처음이라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았고 긴장을 했는데 오히려 레드카펫에서 그 긴장을 크게 한번 하고 나니까 싹 내려가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 두 분 전혀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실제로도 친하신가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그래도 친한 편이죠. 우민 배우님 웃으시는데요? 아니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고 네, 같이 자주 놀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별로 안 친해요. 네. 저는 역시 그런 것 같았어요. 역시 그런 것 같았어. 그럼 두 분 놀 때 뭐 같이 작품을 보시거나 하시기도 하나요? 어떠세요? 저희는 사실 애니를 좀 봤었거든요. 이제 우민이 형의 최애 애니.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제 진짜 인생 애니가 있는데 그날 너 이거 진짜 꼭 봐야 된다 이러고 틀어서 거의 마화 직전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네. 정우 배우님도 재밌게 보셨나봐요. 저도 원체 애니를 좋아하는데 이제 카우보이 비밥은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우민이 형이 워낙 추천해줘서 봤는데 진짜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마지막 화 전까지 봤던 것 같아요. 저 자고 있는데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안 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두 분 좀 취향이 궁금해서 작품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해서 사전에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 작품 제목을 듣고 두 분이 확실히 좀 추구하는 시선이나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추구하는 게 좀 다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민 배우님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골라주셨고요. 정우 배우님은 소년의 시간을 골라주셨어요. 근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1998년에 개봉을 한 한석규, 심은하 배우 주연의 멜로 영화고요. 그리고 소년의 시간은 넷플릭스에서 올해 3월에 공개된 시리즈물입니다. 13살 소년이 이제 범죄의 용의자로 몰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스릴러와 멜로, 그리고 시리즈물과 영화, 그리고 1998년에 공개된 작품과 가장 최근의 화제작, 이렇게 굉장히 달랐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랑 소년의 시간을 고르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인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8월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른 이유는 뭐 오늘이야 날씨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있지만 요 근래 되게 날이 더웠잖아요. 제가 여름이 되면은 보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되게 드물게 요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또 어떤 거 보시는데요? 여름에? 기쿠지로의 여름방학이라는 작품이랑 또 이것도 가파쿠의 여름방학인가? 가파쿠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여름 냄새가 많이 나는 작품이라 네, 그걸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정우 배우님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년의 시간이 사실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씩 4부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한 부씩 원테이크로 찍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꼭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오원 푸퍼라는 배우가 09년생이에요. 근데 09년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원테이크 작품이 들어온다면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말 시켜만 주시면 너무 해보고 싶죠, 그건. 네, 엄청 연기에 대한 욕심이 네, 저는 요즘에 그래도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저도 이제 팬미팅을 다니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좀 한량 포지션이라 어떤 의미죠? 그냥 뭐 평소에 다닐 때 되게 자연인으로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제 팬분들의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되게 반가워해 주시면서도 낯을 많이 가리세요. 네, 그래서 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네, 물론 그거 덕분에 실감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스타일 그 팬이라고 아마 팬분들이 알아는 보셨는데 이제 배우님 생각하셔서 너무 티를 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두 분 오디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정우 배우님부터 비밀 사이 오디션 때 기억에 남는 좀 일화가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그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많은 배우들이 그렇듯이 작품이 없거나 이제 준비를 할 때 연기적으로 더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대학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딱 오디션 연락을 받게 됐었고, 그리고 비밀 사이라는 작품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를 드라마화를 하는구나. 비주얼이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기 전에 웹툰도 다 보고, 이제 웹툰을 보다 보니까 오디션 볼 때 조금 수연이랑 비슷하게 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막 시계도 비싼 거 차고 옷도 비싼 거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뭐 오디션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네, 연락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합류하게 됐습니다. 왜 될 거란 생각이 안 드셨어요? 어쨌든 제 첫 데뷔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워낙 신인이었어서 좀 그때는 그냥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감독님께서 왜 수연 역에 배우님을 캐스팅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나요? 제가 그거를 촬영 끝나고 다 여쭤봤었는데 그냥 되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님의 성실함을 좀 좋게 보셨군요. 오민 배우님은 이제 올해 공개된 작품이 많긴 한데 네. 가장 롤이 컸던 스터디 그룹의 오디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스터디 그룹 오디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2차 오디션을 가기 전에 이제 지하철을 지나가는 그 전광판으로 웹툰 피아노의 생일 전광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날이 오디션이었는데, 하필 또 이제 주신 대본이 피아노 대본이었어서 감독님 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는데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민 씨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는 감독님을 믿고 알겠습니다. 비주얼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 스터디 그룹은 웹툰이 기반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지하철 광고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웹툰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담을 처음에 가지셨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 비주얼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웹툰상에서의 피아노리 되게 제가 봤을 때 날렵해야 되는 몸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머리 색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행동을 해내야 하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감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주얼이 있을까? 그게 뭘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많이 했었고 머리 탈색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제가 알기로 또 우민 배우님은 작품 준비하실 때 특정 캐릭터나 아니면 씬에 맞는 노래나 뭐 그런 레퍼런스 같은 걸 좀 참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한우 준비할 때도 참고하신 뭐 노래나 작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늘이는 애초에 웹툰이 존재를 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웹툰을 보면서 느끼는 하늘이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노래도 있었죠.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었었죠. 좀 기억나는 게 되게 마피아 보스가 틀 법한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라는 제목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우리가 LP를 틀잖아요. 그것도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서 만들어낸 장면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우리한테 녹여내려고 했던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네. 아, 그 LP를 듣는 게 배우님의 취향이셨군요. 네네. 마피아 보스가 한우리에 대한 배우님의 태해였던 거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네, 정우 배우님은 이 평소에 거의 화가 없거든요. 거의 없으시군요. 네, 거의 없고 저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사실 좀 회피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수연이를 만나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작품에서 화내는 장면이 많으니까 조금 내 감정을 평소에 끌어올려서 나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화를 좀 내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막 자기 전에 집에서 그냥 혼자 화도 내보고. 혼자. 네, 근데 이제 남한테는 절대 안 하고 이제 남한테는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하는 거죠. 이제 혼자 그런 연습도 많이 해보고 아까 우민이 형이 얘기했듯이 저도 그 수연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시니까 이 수연이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작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민 배우님이 한우를 마피아 보스로 얘기해 주신 게 좀 재밌었는데 정우 배우님이 그 수연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집착 광공.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수연이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온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데 너무 거칠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좋아해서 그 곁에 있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는 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수연의 마음을 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이 시청자로서 들었는데요. 그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수연이의 네, 그런 태도, 다운을 대하는 태도.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항상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연이는 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겪었던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그래서 자신이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해본 사람이니까 더더욱 애정이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화도 내고 상처도 주고 자기가 상처도 받고 그랬던 거죠. 네, 듣고 나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민 배우님께서는 네.
한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표정보다도 많지 않고 막 속내를 드러내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에 저렇게 학교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친구들을 자기 곁에 잘 두지 않는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얘기해 주신다면요? 감독님이랑 하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알 수 없음인 것 같아요. 되게 미스터리한 그거를 뭐 가령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빌런이라고 했을 때 비열하게 웃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감독님이랑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걸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아예 다 지우고 최소한 최대한 이 사람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죠? 이제 아빠한테도 네. 대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우리한테 유승공고는 그냥 장기판도 아니고 그냥 장기 말 중에 하나예요. 별로 그냥 내가 아빠라는 사람이랑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패일 뿐인데, 거기서 이제 가민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패가 혼자서 제가 보기엔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나오지만 재밌어지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그 감정이, 그걸 표현할 때 처음으로 한우리가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되게 강렬하게 그려지기는 했었죠. 두 배우님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취향을 많이 녹여내서 책을 읽거나 LP를 듣는 거는 저랑 닮아 있고요. 나머지는 저랑 닮아 있으면 큰일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 됩니다. 네네. 수연이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저도 뭐 이제 닮으면 큰일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수연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그거는 공통점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제가 이거 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수연이가 다원이를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쨌든 달성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목표한 게 있으면 그게 막 밤을 새서든 저 자신한테 채찍질을 해서든 그걸 이뤄내는 그런 어떤 고집?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디션 때부터 그 수연이 비주얼에 신경 많이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수연이의 뭐 액세서리라든지 의상 같은 거에 배우님의 취향이 녹아들기도 했는지, 혹은 취향은 아닌데 내가 이 부분은 좀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디션 준비할 때는 이제 제 자유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이제 총집합을 해서 수연이한테 맞는 거를 골라보고, 그리고 수연이가 좋아하는 색깔이나 이제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수연이가 많이 아예 넘기거나 이제 뭐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섹시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님 의사를 따라야 하니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접점을 찾기 위해서. 네. 그러면 현장에서 들었던 피드백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이제 연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연기적으로도 좋고 뭐 비주얼적인 것도 좋고. 이게 제가 너무 이제 액세서리가 많았어요. 이제 소품팀에서도 너무 좋은 걸 챙겨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계 외에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반지 중에서 막 반지 하나에 막 거의 100만 원을 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수연이가 차면 너무 이게 날티 날까봐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잘라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서로의 작품도 다 보셨나요? 그럼요. 평가가 궁금한데 웃고 계신 오민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이번에 정우가 작업한 비밀사의 감독님이 저희 플로리다 반점 감독님이세요. 양경희 감독님. 네, 그래서 오디션 때부터 이제 정우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정우도 이제 어떻게 됐든 비엘이라는 장르가 처음이고 작품이 처음이다 보니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뭘 물어보셨고 어떻게 답해주셨어요? 일단 오디션 대본을 받았을 때 우민이 형한테 제가 처음으로 물어봤었어요. 사실 그때는 우민이 형이랑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형도 너무 흔쾌히 대답을 해줬고, 그리고 이 대본에서 이 장면은 형이 딱 양경희 감독님은 이렇게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면은 그거를 감독님이 캐치하실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도 우민이 형한테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동생이나 신인 배우가 들어오면은 꼭 그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이 비엘의 황제시거든요.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최고이십니다. 그 열정은 아무도 못 이길 겁니다.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민 배우님. 그 정우 배우님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일단 촬영 중에서도 정우한테도 그렇고 감독님한테도 그렇고 너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었어서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 제 플로리다 반점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셨죠? 뭔가 간지럽달까요? 그치. 얘 이런 애 아닌데. 얘도 거의 반자연인인데 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길 정도로 훌륭하게 잘 해낸다고 생각을 해서 전 그냥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정말 재밌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간지러웠지만. 그럼요. 네, 우석 배우님도 반대로 정우 배우님도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첫 데뷔작이었고, 우민이 형은 작품이 정말 여러 개를 했잖아요.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형 작품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멜로무비, 스터디부르 뭐 등등 정말 재밌었는데, 하나를 꼽자면 저는 멜로무비를 꼽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아는 그 우민이 형의 모습이 멜로무비에서 그 간극이 가장 좁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그 풋풋하고 이제 청춘물이잖아요, 어쨌든. 저도 나중에 그런 작품을 꼭 해봐야겠다,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짜. 정말 두 분이 친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안 친합니다. 그쵸. 네, 안 사실 안 친해요. 친한데 네. 이제 친한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민 배우님은 실제로 했던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캐릭터는 가까우면 안 되거든요. 가까우면 큰일 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정우 그나마도 아니고 사실 정우를 연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지점이 너무 저였어서요. 너무 저랑 닮아 있는 친구였어서 어떻게 이게 내가 아니라 정우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연구했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많이 닮아 있었고요. 네. 그럼 어떻게 차이를 두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정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팠고 미국에 오래 살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소속 배우님 중에 호조 배우님이 계시는데 호조 배우님한테 전화해서 누나 이럴 때 어떤 제스처를 해?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막 등장했던 게 첫 이제 박보영 선배님이랑 대면하는 씬에서 제가 이 SNS를 해?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제스처도 이제 호조 누나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제가 하진 않지만 정우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 두 분 그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그 정우 배우님께서는 비밀사회 촬영하면서 다른 배우님들이랑 굉장히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이제 첫 현장이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도 몰랐고 저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배우 얘기를 한 명 하자면 그 다운 역할로 나온 준서영이 정말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1시간을 자고 현장에 와도 그냥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네이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현장 분위기를 밝게 해줘요. 근데 이게 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가 그 현장에 있으면 되게 고맙고 그 형 때문에 하루가 활력이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되게 배우들이 착했고 밝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배우님은 어떠셨는데요? 저도 준서형 같이 에너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 정도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왜냐면 제 거 하기에 바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작품 하실 때는 그런 여유가 조금 더 생기시지 않을까. 그럼요. 엄청 또 여유가 생겨서. 근데 또 너무 여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태도가 여유가 가득하십니다. 우민 배우님께는 네. 새 작품의 현장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스터디 그룹은 조금 더 또래 친구들이랑 또래 배우님들이랑 학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물섬이랑 멜로무비 같은 경우는 아마 막내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랑 같이 하는 현장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새 작품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그룹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아쉽게도 한우리가 독고다이예요. 그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는 배우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서야 밥 먹으면서 조금 친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멜로무비에서는 어떻게 됐든 되게 선배님들이랑 하는 첫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날은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김지혁 선배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우민아, 너 대사가 뭐냐? 정우야, 대사가 뭐야? 해서 저 이거입니다. 그래? 슛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시다가 제 대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됐지? 자, 마음대로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선배미구나 하고 되게 정말 섹시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섬에서는 보다 더 이제 선생님들이시죠. 선생님 정도의 선배님들이랑 작품을 했는데 너무 아들같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선배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해. 괜찮아 이러시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했던 긴장이랑은 다르게 너무나 편안하게 다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현장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물섬 얘기 나왔으니까 보물섬 얘기 좀 해보면 선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후에 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전과 후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는데 배우님께서 그 두 변화를 보여줄 때 어떤 걸 중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우라는 캐릭터를 작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감독님이 했던 얘기가, 물론 그게 변환이 되는 지점도 존재하고 변환이 되지만 이 캐릭터는 똑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우가 환경이 변함으로써 그냥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해낼 수 있는 행동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딱 하셨던 표현이 얘는 척키다. 정말 순수한데 악행을 저지르는 거다.
라는 표현을 하셔서 사실은 행동에 있어서는 정말 악랄하게도 행동을 하고 정말 쟤왜 저래라는 생각이 들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이나 보여질 때의 선우는 최대한 안 바뀌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이 같은. 네, 저 사실은 하나의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척키 같다는 표현에 동의하세요? 되게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화 중에 하나인데 보물섬 마지막 제 장면을 보면은 이제 상현 배우를 제가 밀고 이제 거기에 서 있잖아요, 혼자. 그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까마귀가 날아가요. 그 장면이 추가가 된 장면인데 하필 그날 눈이 내렸고 하필 그 장면을 밀고 이거를 딱 찍는데 까마귀가 저를 이렇게 줌을 딱 당기는데 까 이러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감독님 그거 날아가자마자 오케이 이거다 이러고 촬영 딱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촬영장에서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쾌감이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장면 시청자로서 봤을 때도 마음에 드셨겠어요. 네, 네, 진짜 많이 누군가 도와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으니까 누군가 우민 배우님을 도와주신 것 같고요. 저는 수연이가 이 극 중에서 이제 다운이를 술 먹인 그 남자애를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어릴 때 복싱을 해봤지 이 주먹질을 하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잘 해내기 위해서 액션 스쿨을 딱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이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는 좀 카메라에서는 크게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들을 해서 잘 찍으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진짜 사실 액션이라는 게 합이 잘 맞아야 서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긴 해요. 우민 배우님께서는 새 작품 다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스터디 그룹에서도 액션이 많아서 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힘드셨구나. 즐거웠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스터디 그룹을 찍을 때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액션만 연달아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만하게 말을 하자면은 도 같은 액션의 상태였는데 스터디 그룹의 액션은 좀 달랐어요. 많이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화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몸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임했고 그리고 장면 중에 하나는 가민 이제 역을 했던 민현이 형이랑 이제 처음 대립을 하는 장면에서 주먹을 이렇게 딱 맞닥뜨리고 유리창이 팡 터져요. 근데 그때 제가 반지를 엄청 많이 끼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두꺼운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딱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반지를 끼고 있으면 형 이렇게 할 거야? 더 들어오면 안 돼. 이거를 몇 번이나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빵 했던 그 장면인데 너무 잘 나와서 되게 신명이 났고요. 네, 그리고 멜로무비에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고준 형이 죽고 이제 겸이 형이 준이 형의 짐을 막 정리를 하고 있는 때 제가 혼자 와가지고 휠체어 끌다가 형 이거 진짜 다 버리려고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마냥 편해 보이는 그런 동네 동생인데 충분히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본을 읽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많이 아이디어를 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물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상현 배우를 밀어서 염장선이 죽고 야 이제 세상에 빌런은 없다 일 줄 알았는데 따단 새로운 빌런 이러는
그 장면을 좋아라 합니다. 우민 배우님 지금 자연스럽게 스포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포를 다 듣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팬분들 혹시 안 보신 작품이 있으면 돌아가셔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도 공통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품에서 만약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민 배우님은 스터디 그룹에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우 배우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작품 안에서 다른 캐릭터로 저는 그 성현 역할이라고 그 이제 4명의 남자가 있으면은 되게 댕댕이 같은 남자예요. 그래서 그 성현 역할을 선영이 형이 연기했었는데 저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댕댕이 같은 면모가 있어서 그거를 약간 밝은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수연이를 연기하면서 워낙 딥하고 맨날 화내고 감정 연기만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약간 좀 풋풋한 거를 찍어보고 싶고 좀 따뜻한 연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었나. 그래서 다음에 작품을 한다면 조금 밝고 따뜻한 캐릭터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춘물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것도 맞습니다. 학생물. 학생물, 교복 입는 학생물. 네. 교복 입은 학생물 하신 우빈 배우님은요? 네, 교복 입은 오민이는 여러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터디 그룹에서 세연이라는 역할이 너무 탐났어요, 사실. 근데 정인 형을 만나고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하늘이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듣다 보니 다른 두 작품도 궁금해지는데 혹시 보물섬이나 멜로무비에서도 뭐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이 역할 진짜 좀 괜찮았다 싶은 게 있다면? 와, 저는 보물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아버지로 등장하셨던 차강천 회장님 계시는데 되게 무거운 또 스포가 되겠지만은 스포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거운 작품이지만 제가 나오면 되게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못 들으셨죠? 네, 그거를 이제 담당해 주셨던 잘 만들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신 선배님이셔서 항상 볼 때마다 에너지를 막 받아왔어요. 그때. 그래서 나이와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한다. 전 차강천 회장님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멜로무비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심이 너무 들어가는 고준 선배님. 너무 저는 그 장면을 리딩하면서 리딩 날에 이제 대본 리딩을 하면서도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 다음이 제 대사가 있는데 혼자 이러고 예 이러고 했던 그런 장면이라 고준 선배님의 고준 역할 하고 싶습니다. 보물섬의 회장님은 굉장히 의외인데 약간 느와르에서의 무게감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훨씬 정말. 네. 진짜 이제 교복을 입은 물론 교복도 너무나 좋지만 사실 남자로서 정장을 입고 느와르 한번 찍어보는 것도 욕심이지만 부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우 배우님은 나중에 청춘물 해보고 싶으시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스터디 그룹에서는 그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미 원작의 팬분들이 너무나 탄탄하시고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정말 있을 법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멜로우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는 닮아 있지만 정후라는 캐릭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보물섬에서는 이제 그렇게 변환이 되고 나서도 물론 행동이 악질이지만 한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싶었다.
욕심이었습니다. 네. 네네. 정우 배우님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 질문 한 번만 다시 여쭤봐도 그 연기하신 작품에서 가장 도전이었다고 생각한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을 마치고 나서 내가 얻은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작품을 마치고 나서 얻은 거는 어쨌든 저희 비밀 사이라는 작품 원작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친한 형들을 알게 됐고, 그 친한 형들이랑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저희 뭐 사랑하는 감독님이나 작가님들 그리고 PD님까지 너무 좋은 분들 다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작품 끝나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팬분들이 생겨서 그건 이미 영순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너의 마음에서. 아니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왔다. 네, 그래서 그냥 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요즘 뭐 하루하루가 되게 신기하고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앞에 질문이 뭐였죠? 아니요, 도전이었던 거랑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도전이었던 거는 뭐 저는 화내는 게 제일 컸죠. 제가 누군가한테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집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드라마여서 가능하였던 것 같아서 네, 저는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네. 이제 두 배우님 좀 개인에 대한 얘기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우 배우님부터 배우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배우 꿈을 꾸기 전에 모델 일을 꽤 오래 했었어요. 패션 모델 일을. 그래서 이제 패션 모델 일 중에서도 런웨이 모델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패션쇼를 하다 보면 이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탑까지 나왔다가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길게 해봤자 1분에서 2분 남짓인데 제가 패션쇼를 그래도 꽤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게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랑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꿈꾸게 됐고, 뭐 입시를 하면서 연기를 처음으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좀 배우 연기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 자신을 녹여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평소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관계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해보지 못하는 거를 작품을 찍으면서 해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해소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연기하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시는구나. 네. 네. 우민 배우님은 지금 횟수로 치면 데뷔한 지 3년 차가 되셨는데요. 데뷔하기 이전에 배우가 됐을 때 어떤 걸 좀 기대하셨는지, 그리고 3년 동안 또 작품 굉장히 많이 하시고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 느끼는 배우 생활의 재미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자유. 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자유라는 게 물론 이게 직업적으로 들어가고 나의 생활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겨나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자유는 표현함에 있어서 거칠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가령 저의 지금까지의 캐릭터들을 봤을 때 사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해낼 수 있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팬분들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다음으로는 솔직하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가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네, 잘 가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셨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에는 좀 어떤 초능력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내가 발현하고 싶은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초능력. 이러고 있다가 그게 뭐야? 집에 가고 싶어, 그 집에 가고 이런 밥 먹고 싶다, 음식 다. 그건 약간 절대자 같은 거 그렇죠. 욕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중 하나만 몰라요. 하나만 딱 고르면 저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텔레포트. 역시. 뭐라고? 텔레포트. 텔레포트? 이러면은 또 이게 겹치면 재미가 없는데. 왜 뭐 어때? 정우 배우님도. 근데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팬분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텔레포트? 투명 인간? 순간이동? 순간이동이랑 또 네, 저는 텔레포트. 그러니까 그냥 뭐 라면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막 어디 막 일본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리고 뭐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 씻고 그냥 텔레포트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먹고 돌아오고. 그럼 혹시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요? 저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봤는데 텔레포트 약간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방금 라멘 얘기 들었는데 물론 너무나 좋은 능력이죠. 근데 그걸 먹기 위해 가는 그 시간이 낭만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가져버리면 낭만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한 10분 뒤. 10분밖에 안 돼요? 또 욕심 여기 있는 거 네. 요번 욕심 현실적으로. 안 부리시고. 한 10분만. 10분만. 한 10분만. 알겠습니다. 10분. 10분 후에 오미님 뭐 하고 계실까요? 10분 후면 아직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거나 이제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기왕에 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두 분 다 이제 배우 생활 막 시작하셔서 활발히 팬분들도 만나고 제 작품 활동도 하고 계신데, 좀 시간을 한참 뒤로 돌려서 10년 후에 30대의 배우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좀 관록이 쌓인 배우가 되면은 그때는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제가 연기 공부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경험을 나눠주는데 되게 의미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이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험을 쌓으면은 그런 거를 꼭 이렇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조금 선생님의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선배 배우로서? 저는 선배 배우로서. 네. 아까 그런 내가 받았던 것들을 후배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촬영하거나 혹은 뭐 옆에 계신 우인 배우님이 해주신 말이나. 네, 저희 회사 선배님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했었고요. 그리고 우민이 형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촬영하는 형들한테도, 뭐 호영이 형이나
선영이 형한테도 많이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네네. 미래의 정우 배우님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민 배우님은요? 살짝 놓쳤는데 30인가요? 30년 뒤인가요? 10년 뒤, 10년 30대의 뒤, 30대. 배우로서의 나. 저는 우리나라 배우로서 선배님 중에 제 롤모델이 한 분 계신데 류승호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자연인이 되어 있고 싶습니다. 유승범 배우님 왜 좋으신지 조금만 더 얘기 더 해주신다면요? 어제 지원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이게 왜 좋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매력이 있는 거고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쏟게 되는 게 애정이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정말 뭐 선배님 저 이래서 좋아요 하면 너무나 많겠지만 특정 지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 또한 그런 걸 갖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너무나 멋있고 막 나도 저런 행보를 쫓아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인으로서의 우인 배우님도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는 티모시 샬라메에서 배우님도 하고 싶습니다. 티모시 샬라메. 네. 나도. 나도? 그럼 일단 우민 배우님부터 왜 티모시 샬라메랑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매력들이랑은 정반대의 포지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력이 다른 것 같으세요? 가령 티모시 배우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약간 병양미의 태페 섹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쪽은 아니라서 병양? 있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닮았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그가 하는 연기를 보고 있자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진짜 놀고 있구나가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은 욕심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저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정우 배우님은요? 저는 정말 유명한 배우님인데요. 그 차오민이라고. 장난이고요. 너 나와. 저도 뭐 국내 배우 선배님들도 너무 좋지만 이 티모시 샬라메 배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님이랑 근데 이제 또 디카프리오 배우님이 혹시 나이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다고. 저 그러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 리즈 시절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굴이 이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비교 당하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누가 로미오고 그 시절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를? 제가 줄리엣이죠. 너무 줄리엣이잖아요. 아니죠. 선배님이 이제 디카프리오 선배님이 하셔야죠. 이거 줄리엣을. 너가 줄리엣을 해야죠. 그런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의외의 대답이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배우님의 차기작 계획을 듣고 싶어요. 혹은 아직 차기작을 발표하시기가 어렵거나 이제 당장의 작품이 없으시면 올해 안에 계획하고 계신 바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차기작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몸을 키우고 있어요. 좀 증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쉐입도 그렇고 이제 여름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여름 준비를 위해서 이번 연도는
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싶어요. 제 자신과 증량을 하면서 몸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은 또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네, 굉장히 많은 팬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민 배우님께서는요? 저는 팬미팅 기다리시죠?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을 한다라는 거는 뭔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혼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청구처럼 저희 개인적인 올해 목표를 얘기를 하자면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뭐 명확하게 어딜 가고 싶다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의 사진첩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제가 카메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에 그런 올해의 사진첩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되면 연말에 두 배우님 다시 만나서 그러니까요. 네, 약속한 바를 잘 이루셨는지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자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우시죠? 그렇지만 또 우인 배우님 스포도 하셨으니까 뭔가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미래를 기약하면서요.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자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30일부터 전주에 와 있었어서 전주를 많이 즐겼는데 팬분들은 좀 전주를 즐기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오늘부터 즐기시는 걸로. 먼 길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러 와주신 만큼 뭐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려주신 거 알고 있어요. 사실 뒤에 와 있었거든요. 저 봤습니다. 보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기억 내려오신 김에 지금 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주도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고겠고요. 올해도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배우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기다려주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마중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